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 사업 소속안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손하명 의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원과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8쪽을 보시겠습니다. 시민 체험형 공원시설물 운영에 대해서 30억 6,100만 원 예산을 올려놨는데요. 캠핑장의 물놀이 시설 같은데 이게 어디에 앉히는 거죠? 내리 문화공원하고 소풍공원 두 군데입니까? 물놀이 수용시설 말씀하십니까? 네네네. 근데 28억이고요. 네. 그 대상지가 네 군데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 지역에는 내리 공원에 설치되고요. 네. 북부 지역에는 신장 근린공원과 불악산 문화공원, 서부 지역에는 수촌 근린공원에 들어섭니다. 서부 지역에는 어디요? 청북 청북이 택지개발지구에 청북택지인데. 수촌 근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네 군데를 다 해서 28억 정도 들었다는 말씀이죠? 개소당 7억씩 해서 28억입니다. 47, 28, 7억씩 해가지고.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한 그 소재는 뭐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떤 거로 다 그 시설을 만드는 거죠? 물놀이장. 물놀이장은 바닥을 우레탄으로 포장을 하고 물놀이 시설을 도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물을 가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약간의 물을 이용합니다. 저 잠깐만 보충 질의할게요. 김영주 의원님이 지금 여기 소풍 정원에는 물놀이장 있지 않아요? 해마다 운영했는데. 네, 거긴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 지금 소풍 정원도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기존의 물놀이 투어 13개소를 운영하는 거고요. 예. 금년도에 신규로 4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였죠? 7억? 네, 올해 7억씩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에어바운스보다 더 들어가네요? 에어바운스 어린이 물놀이장 있죠? 저기 풍선에다 바람 넣어가지고 하는 거보다. 근데 이거는 한 번 해놓고 나면 또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거라 그래요? 좀 다르죠 에어버스하고. 달라요? 네. 이거 엄청 들어가는 예산인데 내 가운데나 또 하네요. 워낙 시민들 호응도도 좋고 만족도가 높은 시설이라요. 지금 진이천 유원지에 있는 건 있는 시설도 없애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여기는 또 신규로 또 7억씩이나 들여가지고 운영을 하네요. 이거 말고도 또 더 해달라고 하는데 그나마 일단 알았습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소풍정원에도 현재 물놀이 그 이용 장소가 있고 추가로 다 이제 그 내리 캠핑장 등 남부, 북부, 서부 이렇게 해서 네 개가 네 곳이 추가가 이렇게 되는 예산인데 시민들이나 이제 아이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사실 필요한 시설이에요. 필요한 시설인데 이제 여름철 한때에 대한 시설이고 장기적인 또 시설 관리 보존에 대해서도 또 문제가 좀 요즘에 진이천 유원지의 그 시설의 물놀이장을 뭐 폐쇄를 하느니 뭐 이런 지금 얘기가 등등 나와서 제가 좀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설 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설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여름철에 사용을 하고 가을부터는 또 사용을 못하고 봄까지 사용 못하고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시설 관리에 대한
대책을 꼭 세워서 그렇게 나중에 우리 상건위에다가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통북지구에 그 공원 도시개발 사업에 공원이 들어가죠. 뭐 면적은 크지 않은데 지금 이제 주차장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화물 주차장이 없다는 거. 통북 재래시장 주변에 화물 주차장이 없어서 그 화물차를 가지고 계시는 상인들께서 굉장히 그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통북천에 그 일괄적으로 그 화물차 주차를 했었고 어떠한 그 통북천의 걷기 운동이나 평택 시민의 그 생활 환경 때문에 그쪽에 이제 주차를 못 하고 다 이제 주변에 주차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물론 이제 주차장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 소관이지만은 이 공원을 지하와 공원 부지의 지하에 주차장 시설을 넣을 수가 있죠. 법적으로. 그 일단 그렇게 하려면 이제 입체 결정, 중복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가능은 한 거죠. 네, JC 공원이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예산 문제가 이제 돼도 되겠지만은 뭐 통북동 재래시장이 뭐 어느 그 운영에 대한 그 사업 재래시장의 그 규모가 어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연속해서 계속해서 그 상인들께서 이용하는 그런 그 재래시장인데 그 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우리 그 교통행정과하고 공원과하고 좀 연구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요. 아, 그거는 이제 시장의 이제 주차 문제 관련된 업무 영역이라요. 네. 이제 저희 물론 뭐 이제 일부 이제 공원이 줄어드는 진출입하면서 이제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는 해야 되지만 사실 주 업무는 이제 건설국하고 사실 업무를 진행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 왜냐면은 그 용역 설계가 들어가고 어떤 이제 공원과에서 용역 설계가 들어가고 집행이 들어가다 보면은 시기적으로 그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당장 급한 게 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러니까는 공원과 주차장을 같이 겸비해서 어떤 그 타워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설계를 한번 꾸미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간담회를 좀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으로다가 그게 이제 그 통북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원인데 그 아직 인수도 안 받은 거 아닌가요, 저거? 인수 이제 받았나요? 인수는 받았는데 규모가 적은 소공원입니다. 그러게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쪽에 있는 주차장하고 도로하고 공원하고 다 연계해서 오늘 전체를 다 지하 주차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한번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한데 제가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제 그 통북 그 지구의 그 공원 부분에 그 지하 주차장을 이제 그 의견이 있어가지고 한번 검토를 했는데요. 층당 이용 대수가 20대 미만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그 주차 통로하고 그 다음에 그 지상까지 올라올 수 있는 램프 구간 이런 거를 만들다 보면은 그 공원 자체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제 그 정방형도 아니고 그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있는 토지에 대해서 그 배치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한 그 20대 미만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비 대비 그 효용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 이제 검토를 해본 결과 이제 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현 시설에 대한 그 면적에 대한 당연히 부적합한데 앞으로 진행형에 따라서 자 영업용은 차고지가 다 선정이 돼 있어요. 영업용은 차고지 주소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차할 데가 없다고 말씀을 못 해요. 그분들은 개별 용달이나 뭐 이런 개별 화물이나. 근데 화물 자가용은 따로 차고지가 없어요. 본인이 그냥 어떤 공간에 세우면 그게 차고지인데 통북동 재래시장이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고 있고 새벽에 밤 뭐 11시, 10시, 11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2시, 3시, 4시 요 시간대 화물차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새벽 시장에는. 물건을 하차를 하고 차를 갖다 둬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집이 뭐 용의동이다. 또 아니면은 뭐 동삭동이다. 아니면 세계동이다. 뭐 가까운 데는 괜찮겠지만은 그 밤새 운전을 하시고 새벽에 물건을 하차를 하고 바로 어디 주차장 공간이 있으면 주차장에 차를 넣어놓고서는 좀 한심 주무시고 새벽 그 아침에 그 영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통북시장 주변이. 그래서 좀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인데 그 부분을 좀 풀어나갈 수 있는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통복 공영주차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제 1층 부분은 지금 그 대형은 아니지만은 일반 그 화물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유효 높이가 2.7m 이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가 들어가서 그 탑차례도 들어가서 작업하고 그 주차하는데 충분한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뭐 과장님 아시겠지만 그 주차장이 통북동 재래시장 주차장이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그 앞 그 복합 상가 그 아파트에서 밀어 넣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 그 부분도 생각해 보셨냐고. 이게 딱 상인들의 어떤 주차장이다라는 게 없어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차고지에 대해서 좀 화물 주차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우리 현명하신 뭐 교통행정 과장님이 계시니까 이제 뭐 좋은 답이 나오실지 모르겠지만은 푸른도시 사업소도 제초 작업을 많이 하고 있죠. 제초 작업 네,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주변 깨끗하게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뭐 푸른도시 사업소 공원 쪽이라든지 녹지 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이제 그 이런 부분에 제초 작업하는 거는 뭐 큰 위험성이 없는데 특히 이제 도로관리과에 접해 있는 그런 부분 차가 진행하고 차가 이제 지나다니고 이런 부분이 사실 요즘에 뭐 인건비가 비싸고 어떤 지금 그 공사 사업 제초 작업의 사업에 대한 그 수입은 약하다 보니까 안전요원 배치를 거의 안 해요. 안전요원 이 부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우리 실무 과장님들께서 그 제초 사업을 하시는 그 대표님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교육을 시켜드려야 됩니다. 나중에 뭐 그 사람 인건비 뭐 하루에 15만 원, 20만 원 줄이려고 하다가 그보다 몇 배, 10배 이상에 대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그 사고가 터지면은 서로가 곤란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제초 작업을 하실 때는 안전요원 배치를 꼭 두게끔 그렇게 대표 그 제초 작업 대표님들한테 좀 강하게 좀 어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이제 하고 종료하겠습니다. 통북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제 공사가 들어가죠, 과장님? 8월 말 정도 들어가나요?
세계동. 네, 죄송합니다. 세계동. 정정 발언하겠습니다. 세계동입니다. 세계동 행정복지센터. 그 8월 말쯤에 본 들어가네. 공사는 이제 그 철거 공사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 공사가 한 8월쯤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지금 그 현재 행정복지센터 그 안에 주차 시설이 공용 주차장까지 해서 약 한 7, 80대 정도 주차 공간이 나올 겁니다. 현재. 아니 뭐 자료집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공간이 이제 주차를 못 하게 되겠죠. 당연히 이제 안전상 문제가 되니까. 특히 이제 세계동은 구도심이다 보니까 도로 가변 주차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가변 주차하기도. 그래서 뭐 신축 행정복지센터가 이제 준공이 되고 완공이 되면은 지하 주차장과 지상 주차장을 이용해서 이제 주차가 가능하겠지만은 공사 기간 동안 내에 주차를 어디다 시킬 거냐. 그분들 차 주차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그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부분이 그 이제 공용 주차장 주차 수요는 지금 현재 한 20여 대 미만으로 알고 있고요. 정기 주차는.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내 그 주차하는 부분은 지금 임시청사가 이동이 되기 때문에 청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소요 인원으로 볼 수는 없고요. 뭐 야간 주차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뭐 물론 뭐 방안이라고 뭐 특별하게 마련한 건 아니지만은 그 이제 그 저희가 기준을 잡을 때는 행정수 이제 기관에 대한 그 수요 부분에 대한 주차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기준 현재로는 방안이 없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초등학교 운동장에다가 야간 주차할 수가 있나요? 야간에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학교는 이제 저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밤에도 그 운동하는 주민들도 있고 해서 좀 위험합니다. 사실 학교에다 주차시키는 거는 안전 문제 때문에 조금 협의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통복천과 세교동을 접하는 그 대로 있지 않습니까? 대로. 그게 아마 6차선 편도 3차 왕복 6차선인가 그렇죠. 6차선인가 8차선인가 그렇죠. 그 양쪽에 한측 면을 야간에 그 주차를 당분간 할 수 있는 방법. 그럼 그건 가능하죠. 그거는 이제 이것을 우리 동민들한테 세계동 동민들한테 미리 우리가 공지를 해드려야 돼요. 주차 문제에 대해서. 이거 심각한 거예요. 주차 문제가. 근데 이제 그게 한번 만들어지면 네. 다시 이제 없애기가 어려운. 주차 라인을 긋는 게 아니고 예. 뭐 거기다가 이제 편말을 붙여서 행정복지센터 세계동 행정복지센터 공사 기간만 주차를 허용한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해놓으면 다 그게 이해를 하시지 않으려나? 대로고 교통사고 때 책임 소재 부분 때문에 경찰서 공안 협의를 해야 되는데 부동이 될 가능성이 그러면 굉장히 도로 큽니다. 공사할 때는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뭐 4차선 도로에서 왕복 4차선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 도로에서 한쪽을 향하수도 관을 묶기 위해서 뭐 장비가 들어와서 계속 땅을 파고 있어요. 그 교통사고 위험해서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그 안전대책 수립하고 다 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안전시설물 설치하고 하는 것들이 일반 시민들이 주차되는 거하고 신호수하고 안전요원 배치해놓고 공사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간 우리 녹색건축 사업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주차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책을 좀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대답 안 하시면 저 계속 진행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저 부위원장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한 걸.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저는 공원가에 한 3가지 정도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시 공원 현황 지금 총 몇 개가 되어 있죠? 예, 예. 네, 384개 되어 있습니다. 보통적으로 우리가 시민들께서 이제 공원을 찾아갈 때 어떠한 방식으로 찾아갑니까? 이제 좀 유명하고 특색 있는 공원은 이제 그 자가용으로 이용하고요, 집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서부터 도보로 이동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위치 같은 거는 잘 알까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384개의 공원들이. 아, 전체요? 네. 전체 공원, 자기 집 주변에 있는 공원만 안다고 네. 이해를 해야지 맞을 것 뭐 같습니다. 보통적으로는 이제 집 주변에 있는 공원들인데 이제 그 공원들을 찾을 때도 맨 처음에 찾아갈 때 그럼 어떻게 찾아갈까요? 네, 별도로 안내 시설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대부분 사용하는 게 무엇일까요? 찾아갈 때.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 공원을 만들 때는 근린 생활권 내에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기 때문에 전부 자기 집 주변에 있는 공원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규모가 큰 공원, 뭐 배다리가 됐든 뭐 한박산이 됐든 이런 큰 공원엔 주차장을 갖춘 공원은 이제 별도로 또 운영이 되는 곳 있습니다. 그곳은 이제 팜플렛 같은 걸 만들어서 나눠주기도 합니다. 이게 당연히 이제 뭐 큰 공원들 같은 경우는 알려져 있으니까 이제 뭐 찾아가는 데는 뭐 위치상으로는 이제 문제가 없을 텐데 이제 뭐 일반 공원이나 이제 뭐 소공원들, 어린이 공원들 이런 거 찾아갈 때 위치상으로 뭘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검색입니다. 검색. 핸드폰 검색입니다. 혹시 검색해 보셨나요? 공원들? 주변에 있는. 아니 이제 저희는 네. 이제 일반인보다는 이제 좀 많이 아니까 위치를 그냥 검색 없이 그냥 자기 집 앞에 사시는 분들도 공원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 이제 가장 의존할 수 있는 게 이제 검색 기능입니다. 검색 기능. 그렇죠? 예. 검색하면은 공원이 혹시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찾아보진 않았고요. 더러 어떤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찾아본 적은 있습니다. 배달이라든가 내리라든가 소풍정원이라든가 이건 뭐 많이 검색을 하니까 그런 건 많이 되지만 집 앞에 있는 어린이 공원 이런 건 거의 뭐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이제 보통 검색을 했었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그 3대 검색 사이트가 있어요. 이제 뭐 네이버, 다음, 구글 이렇게 이제 어플로 해가지고 이제 뭐 지도상으로 이제 검색을 하겠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3대 사이트 기준 해가지고 그냥 평균적으로 잡을게요. 100개 공원당 한 20개 정도는 검색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거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이 가고는 싶은데 위치를 모르니까 가장 의존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딱 어디에 있다라는 위치만 나오면은 그걸 따라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봤을 때 384개 중에 뭐 절반 이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도 등록이 안 된 공원들이 많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뭐 정글 어린이 공원도 있고요. 남부 지역에만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서재 그리고 이제 삽다리 어린이 공원, 마을마당 문화공원, 백꽃 어린이 공원, 소사들 어린이 공원, 대사 1, 2, 뭐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지역 주민분들이 이제 공원 가서 좀 휴식도 취하고 싶고 아이들하고 재밌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정작 그런 기능 자체가 없으면은 공원은 있으나 마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는 잘못 표기된 것도 있습니다.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서 JC공원 치면요 식당 이름이 나와요. 검색해 보셨어요 혹시? 네. 무슨 이름 상호명은 밝히지는 않겠는데 식당 이름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푸른도시 사업소에서 이제 시민분들께 이제 대대적인 홍보도 하시잖아요. 공원 많이 조성도 하고 이제 어떠한 공원도 있다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시는데 정작 검색 시에 이제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민분들께서는 이용하시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평택시 블로그에는 그 공원 관련 포스팅은 올라와요. 제가 그거는 이제 확인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제각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떠한 포스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소가 고지가 되어 있어요. 주소 고지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안에서도 이제 뭐 글로 위치를 써져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그 시에서 그 평택이 갖고 그 하는 포스팅 같은 경우에는 웹자보에도 이 그 주소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또 그 그런 검색 지도 검색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연동시켜 가지고 이제 하이퍼링크 해 가지고 그 위치까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그게 지금 되어 있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게시물들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안 되어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그리고 거기 쓰신 시민기자단 분께서도 이제 쓰신 것 중에 하나가 검색 자체가 안 돼서 본인이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라고 이렇게 그런 글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제도도 활용을 하시는데 이제 검색을 하였을 때 이제 우리 공원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는 거 이거는 등록을 앞으로 의무화 하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등록이 돼야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또 명칭도 정확히 구분하셔서 이제 타시하고 이제 중복되는 공원명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걸 했었을 때 이제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혼란이 안 되게 그런 것도 명칭도 다시 정립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등록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한번 검수를 하시고요. 그리고 뭐 연말까지 등록하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은 이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이제 예산이 또 수반이 되는 건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 본 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름과 관련해서는 이제 시장님도 여러 번뭐 지시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좀 지역 정책성에 맞게끔 줘라 이런 지시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장명이 또 그렇게 이제 의원님 잘 아시지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한번 정해지면 또 계속 오래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종합적으로 이렇게 전수 점검하시고 조치하셔가지고 추후 좀 보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의 안내판 지금 몇 개 설치가 되어 있나요? 현재 50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한 500개 정도 설치되어 있죠. 그 중에 이제 안내판 중에 그 우드 사인, 즉 그러니까 나무로 제작된 안내판 지금 몇 개나 되어 있죠? 대부분입니다. 네, 대부분이죠. 저한테 자료 주신 거 제가 취합해 가지고 합해 보니까 한 497개 정도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이게 우드 사인 그 나무 간판이라는 게 물론 그 친환경에 좋다고 지금 현재 뭐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제 지자체들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드 사인으로 이게 설치하게 된 혹시 상위 법령이나 이제 지침이 있었나요? 상위 법령이나 지침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공원과 내부에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시에서 만든 공원이 많지 않고
외부에서 만든 공원을 인수인계 받다 보니까 그 외부 협의 시에 부여하는 조건이었죠. 어떤 형태, 어떤 글씨체, 어떤 크기로 만들어야 된다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네. 거기에 혹시 그 보수 보강 교체에 대한 기준은 들어가 있습니까?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없고요. 네. 규격이나 글씨체 이런 재질 이런 것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신 자료 보니까 이제 2016년도더라고요. 이제 평택시 공원 녹지 분야 설계 적용 지침 및 서식이라고 이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16년도에 만들어진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뒤에 뭐 업데이트된 거 있으세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한 7년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 그 우드 사인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물론 취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친환경 그렇게 그 목적에 맞춰 가지고 하는데 제가 일단 자료 화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죠. 저거 안내판이거든요. 우드 사인으로 된 거. 혹시 읽으실 수 있으신가요? 조금 확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게 생기자리 공원이라고 그 용죽지구에 이제 있는 공원입니다. 용죽지구가 생긴 지 지금 몇 년이나 됐어요? 뭐 소장님께서 그 거기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죠. 이제 얼마 안 됐죠. 네, 얼마 안 네. 됐죠. 네, 근데 얼마 안 됐어요. 공원도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안내판이 벌써 저렇게 노후화가 됐습니다. 페인트 칠은 다 벗겨지고요. 새로운 도시에 맞춰지지 않은 아주 그냥 유령타운 안내판 같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디자인 개발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저기 적용된 픽토그램이 워낙 오래된 거라 저는 픽토그램에 대한 것도 좀 이 시안에 어떻게 해라고 안내를 새로 해줘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지금.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처에 있는 죽백 근린공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은 많이 벗겨졌죠. 다음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안내도입니다. 이거는 규모가 더 커요. 근데 이것도 지금 슬슬 노후화가 보이죠. 페인트 칠 벗겨지고.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근데 용죽지구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평택시 전체적으로 지금 보셔야 돼요. 팽성에 있는 농성 근린공원입니다. 이것도 이제 슬슬 이제 색이 빠지고 있죠. 색이 빠지면서 글씨 또한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는 거죠.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성동 어린이공원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밑에 이제 공원가 지금 안내 표지판도 부착되어 있어요. 저 번호 혹시 식별 가능하신가요? 밑에 보시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안내판에서도 똑같이 번호가 지금 저렇게 안 보입니다. 다음 사진 좀 보겠습니다. 이게 페인트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아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갈라졌어요. 보시면은 이음새가 지금 상당히 지금 이렇게 보이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뭐 틈새는 더 벌어질 거고요.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그 환경적인 문제는 좋다지만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보수 보강을 또 해야 되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거 견적서를 제가 받은 걸 보니까 종합 안내판 지금 가격 220만 원, 큰 거는 22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 아까 보여드린 일반 안내판 같은 경우는 120만 원입니다. 지금 설치하시는데 497개가 아까 500개라고 쳤을 때 그 예산만 따지면 지금 얼마 들어간 거예요? 네, 그렇죠? 돈 많이 들어갔죠, 예산. 근데 여기서 지금 AS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AS 기간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네, 몇 년입니까? 시설물 하자 기간은 2년입니다. 네, 그렇죠. 그럼 문제는 그 뒤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그거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나 네. 계획은 없습니다. 없죠. 이제 아무런 대책 이런 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결국에는 이거 나무판 안내판 설치하는데 예산 많이 들어가고 그 기간 지나가지고 또 보수 보강하는데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렇죠? 보수 보강은 좀 어렵고요. 지금 화면에 보여주신 저 적산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명이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 보여주신 용죽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이 개발한 곳인데 이곳은 좀 다른 데보다 좀 심하네요. 심하게 좀 훼손된 것 같고 저희가 시에서 설치한 그 적산목에 설치한 안내판은 보통 15년 정도는 다 갑니다.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지금 제가 그 용죽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위에다가 더 쓰셨어요, 그렇죠? 나무판에다가 위에다가. 네, 훼손된 거 저희가 지금 교체하는 방법은 적산목을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저거는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가격이 비싸니까 포맥스라고 해서 가격이 좀 저렴한 제품으로다 더 씌워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 얼마나 나오셨어요? 하시는데 개당?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가격은 모르겠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우진 않고 일반 운영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예산을 아낀다고 하셔서 저걸로 교체를 한다 해도 결국에는 또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 2016년도에 만들어진 평택시 공원 녹지 분야 설계 적용 지침 및 서식 지금 7년 동안 거의 뭐 보강된 거 하나도 없고 여기 보면은 공원 이용 안내판 뭐 시안만 나와 있지 이거에 대한 사후 뭐 보강 관리 계획 이런 것도 하나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네, 위원님 이제 이런 경우 얘기해도 될까요? 예. 그 사실 이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하나 폼을 만들어 놔야 돼요. 평택시 폼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변경하려면 또 변경할 때 승인을 받고 이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걸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렇게 시안을 먼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시인성입니다. 이 안내판이기 때문에 정말 약자가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정말 눈이 안 좋다든가 이런 약자들이 볼 때 한 번에 딱 들어오게끔 저 픽토그램도 돼 있어야 되고 이제 글자도 딱 들어오게끔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안을 먼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교체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제 시안성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렇게 색이 바래지고 했을 때는 시안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안내판 설치에 대한 지침 및 강화 방안 마련하셔야겠죠? 네, 마련하셔가지고 이제 이런 그 행정상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그 지침 기준 강화하시기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그 현장 활동 가가지고 뭐 공원 그 갔다가 저희 고덕 쪽에 갔었을 때 그 엑스포츠 공원 하나 있었어요.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 엑스포츠 공원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제가 이거 뒤에 보시면은 자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 엑스포츠 공원이 아직 개장 전이에요. 이제 개장 전인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기 물이 고여 있던 그 흔적 보이시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트랙입니다. 트랙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지금 사단이 났어요. 저렇게. 예. 만든 지는 한 3, 4년 정도 됐는데 인수인계가 아직 안 된 그쵸. 공원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이제 뭐 그 바닥에도 지금 왼쪽 밑에 보시면 이제 그 구멍도 생겼고요. 예. 다음 페이지요. 예. 트랙에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일시 방편으로 이렇게 땜질을 해놓은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이 양은 안 받으셨어요, 그렇죠? 아직 LH에서요. 근데 그 전에 혹시 시공시에 이제 관리 감독 같은 거 하셨어요? LH에서는 한다만. 시공시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 협의밖에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었을 때 그러면 시에서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죠? 저희가 의견을 주죠. 네. LH에다. 이제 100여 가지의 보안 사항을 요구를 했어요. LH로 LH 공원과 관련해서 이제 100여 가지의 보안 사항을 요구를 했고 지금 이제 자치단체하고 LH하고 갈등이 있는 게 이 인수인계 때문에 갈등이 많은데 거기는 이제 관련 법에 보면은 이제 국토부 장관이 준공을 해주면은 준공이 된 거로 본다. 인수인계는 또 별도예요. 그래서 지자체하고 LH하고 계속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공을 받을 때 국토부에서 준공을 받을 때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서 그게 다 보완된 상태에서 준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LH에서 국토부에 준공 신청해서 지자체 의견 협의 없어요. 그리고 준공이에요. 그냥 관부에 고시하고 끝이에요. 그냥. 그리고 가별 시설물은 지자체하고 LH하고 알아서 해. 그러니까 계속 갈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법에서 준공되기 전에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거를 반영해서 준공이 되게끔 관련 법률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쏙 빠져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 힘듭니다 저희가 지금. 근데 저는 왜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거를 저희가 그날 가지 않았으면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인수인계 전에 다 서로 저희가 직원들은 다 알고 문서로다가 100여 가지를 보완해라고 지금 문서 보낸 상태. 예. 근데 저희한테는 뭐 보고 자체는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러니까 안 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갔다 오고 나서 제가 그때 있던 담당자분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진행 상황이나 이런 거 해서 다 보고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보고 자체를 안 하셨어요. 네. 하나도 받은 게 없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거죠. 이제 이양을 받으시고 이제 개장을 했어요. 개장을 했는데 보완을 했다 하더라도 이미 바닥에는 저렇게 우러나고 그리고 인라인 스케이트나 이제 스케이트보드를 탈 경우에는 바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트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구멍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 바로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상을 당합니다. 이용자가. 그러면은 이제 어디다가 그러면 책임을 묻겠어요? 바로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요. 법으로 갔을 때 저기 LH는 준공이 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넘겼다고 얘기를 할 것이고 2, 3년 지난 다음에 이제 시에서는 계속 우리는 인수인계 안 받았으니까 니네 문제라고 할 것이고 이게 결국은 법원에 가서 이제 판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이제.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지금. 책임 소재로 이제 갈등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이게 거죠. 평택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 대한민국 지자체 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시에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도 협의라는 거는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계획 인가를 받고 공사 과정이라든지 계획 변경 이런 때 협의를 하고요. 인수인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실무적인 그
인가 내용과 일치 여부를 현장을 확인해서 거기에서 이상 있는 거 저희가 지적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적사항이 이루어졌을 때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지적사항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그냥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 전에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제 말씀은요. 네. 그래서 인수인계를 2년 3년씩 못 받고 넘어가는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중에 그 안에 이제 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준공이 됐으니까 많이 이용을 할 텐데, 그 안에 저기서 사람 인사사고라도 나고 하면은 그건 또 누구 책임이냐? 이게 다 법적으로 할 일들이에요.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제. 네, 그래서 시의 역할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보다 하나라도 더 보시고 하나라도 더 말씀하셔가지고 LH 쪽에서 당연히 물론 법상으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법으로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 하는 나중에는 하는 일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라도 더 봐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 수 있을 때.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네, 그거는. 예. 그렇죠.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선수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김영주 의원님, 예,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페이지 172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아까 질의하다 이제 빠졌는데 지금 김산수 의원님께서 질의한 거와 좀 비슷한 문제인데, 그 공원관리 현황, 민원 현황 포함 그 예산 편성된 게 있는데요. 저는 이제 173페이지에 보면 2023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그 현황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그 청소 관리 해서 용역 뭐 사업비가 보니까 37억 1,044만 원이 배정이 됐고, 시설물 관리해 가지고 42억 1,830만 원, 식생 관리 63억 2,120만 원, 공원 리모델링 1억 3,228만 원, 이렇게 예산이 수반돼서 보니까 한 140억 정도가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올해 아까 그 공원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제 그러니까 참 서면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 공원 현황 관리에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 화면 좀 한번 봐주실래요? 좀 크게 좀 한번 불 좀 꺼보세요. 저기가 저기 과장님, 최재우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와 함께 돌아봤던 장당 3호 어린이 공원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지명이 공원을 저희들이 찾으러 다닐 때 저기 공원 전에 찾느라 한참 헤맸는데 노루댕이 공원을 찾아오라고 그러더라고, 환경 캠페인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같이 있으면서 노루댕이 공원이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못 찾았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장당 저기 3호 공원 어린이 공원을 찾아와라 이제 이래. 근데 저게 별로 없고 노루댕이 저기 공원이라고는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갔어요. 갔더니 간판에 저기 이정표에 저렇게 장당 3호 어린이 공원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게 정식 명칭인가 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각은변동에서 왜 공원 이런데 환경 캠페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 풍전공원을 찾아와라, 뭐 등구제 공원을 찾아와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큰 공원을 찾아다니는데 저기는 우리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장당 그 중학교 뒤에 있다도 제가 찾아가니까 장당 3호 어린이 공원이라고 저렇게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원 이름이 한결같이 동네 마을 어떤 유명한 마을 같은 데는, 그래서 내가 왜 거기가 노루댕인가 했더니 노루댕이 길이래요. 옛날 길이. 그래서 노루댕이라고 그러는데 노루댕이 공원이라고 써져 있지 않고 장당 3호 어린이 공원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걸 찾느라고 애먹어가지고 이제
지금 김산수 의원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것도 어떤 때 공원 이름을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셔요? 예, 그거는 이제 아까 김산수 의원님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예. 시장님도 지시사항으로 예, 공원 이름 좀 재편해라 이 지시사항을 하신 지가 오래됐어요. 그랬기 네. 때문에 하여튼 이름을 좀 쉽게 이제 우리 시민들이 쉽게 알고 이제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이름이 어떻게 있는가 장명 연구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연구해서 이름을 개명하는 작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공원이 지금 섭정그린공원 장당중학교 뒤에 있는 공원인데 저는 저 공원을 즐겨 찾는데도 제가 무관심하게 봤기 때문에 저 공원 정확한 명칭을 몰랐어요. 몰라서 이제서 제가 이제 확실하게 알았는데 공원도 뭐 메토공원이다 아니면 동네길이면 동네길 아니면 뭐 메토다 3호다 이렇게 지정이 되면 예. 아마 그 공무원들도 찾아다니기도 좋으실 것 같고 저희 시의원들은 특히 마을에 공원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 작은 공원을 잘 모릅니다. 구석구석에. 그럴 때 저런 이름도 일원화 시켜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도 다른 화면 좀 한 번만 봐주실래요? 지난번에 그 째제우 과장님하고도 제가 저쪽 이제 민원을 받은 4월 초에 제가 한번 답사를 갔어요. 바닥이 저렇게 다 일어났어요. 저게 2005년도에 준공된 공원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바닥 좀 한 번만 더 봐주실래요? 예, 예, 저게 다 저렇게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공원 예산을 보니까 140 몇 억 정도 예산이 있어요. 저기 민원이 접수되면 언제 정도 이렇게 해결이 되나요? 저기 같은 경우는 철거업체가 먼저 예. 선정이 됐습니다. 예. 지금은 철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니요, 어제 그저께 제가 가서 찍은 거예요, 저게. 예. 네, 여기는 예. 근데 여기 현황에는 지금 여기에는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2023년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 아니 거기에 기록이 안 되죠. 아직 일을 안 했으니까. 아니 예산이 이렇게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시설비 내에 저렇게 소규모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네. 예, 그걸로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그러니까 겁니다. 예산이 꽤 있어요 보니까. 네, 그래서 있습니다. 민원 처리가 접수되는 공원 같은 거는 좀 과장님이나 국에서 신경을 써서 빨리빨리 네, 네. 도색도 좀 하고 허른 그 공원 시설은 좀 새로 보수도 좀 해주시고 네. 또 그런 저런 뭐 저것도 우레탄이더라고. 제가 가서 걷어쳐봤어요. 네, 우레탄 맞습니다. 예. 우레탄인데 막 덜렁덜렁 다 떨어져서 어르신이 거기 한 바퀴 돌다가 넘어지셨다는 민원을 받아 그때 제가 오시라고 했던 거죠. 네, 네. 이제 그래서 저것도 빨리 수정 좀 해주시고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원 이름도 일원화 시켜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이 푸른 도시 사업소가 뭐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저희 4년 됐죠. 이제 지금의 정현원을 보면은 1소 3과 14팀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 2페이지인데 현재 정원은 지금 보면은 66명 돼 있고 현원은 65명인데 한 명 더 채워졌나요? 아니면 그냥 이게 맞나요? 이게 맞고 살림과가 한 명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아니면 저희 이제 이 어플 그 보이는 조직 도에 보면은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건데, 예, 결혼이에요. 이 이제 보면은 이제 9급도 한 20명 되시고 8급 11명 거의 지금 신입 공무원분들이 많이 편성돼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어떻게 보면 이 부서가 이 지금 4년 됐는데 이 여기뿐만도 아니지만은 이제 많은 민원하고 많은 업무하고 뭐 많은 지적하고 지금도 뭐 이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어떻게 됐든 뭐 평택 시민을 위해서 뭐 집행부뿐만 아니라 저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뭐 행정 업무에 있어서는 지적 사항은 뭐 많이 생겨도 저희도 이거를 좀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은 있는 거고요. 이 행정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제 대부분이 공무원분들도 좀 타성에 젖는 경우도 좀 있을 거예요. 타성에 젖는 경우도 있고, 뭐 소극 행정을 좀 적극보다는 소극 행정을 좀 펼치는 경우가 좀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수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의 또 수동적으로 민원 같은 거 관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관리 쪽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의원님들이나 이 시민들이 민원 제기를 해주면 바로바로 조치되는 건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보면 조치는 많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공원 과장님도 그렇고 특히 이제 공원과에 거의 집중돼 있는데 여기 이 부서에만큼은 그렇지만 이제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그 관리는 계속 되풀이 된다. 이제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시는 걸 보면 그런 시스템화돼 있지가 않다 보니까 이 잘 본인의 부서 인수인계 받고 저도 뭐 아까 저희 김산수 의원님 얘기했지만 그걸 좀 지적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모든 부서에서 어떤 도시개발업에 끝나고 나서 인수인계 받는 게 아마 부서가 저기 부서일 거예요. 공원과죠, 공원과. 공원과가 여기는 뭐 집중되어 있는데 도시개발지구 내 공원 협의 및 인수가 이쪽 업무에 돼 있으니까 분장이. 그러다 보면 이제 그거를 받았을 경우에 제가 또 요구를 했지만 체크리스트 각 부서별로 다 해가 체크리스트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체크리스트를 갖고 있는데도 별로 없어요, 솔직히. 처음에 설계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가서 출장 가가지고 그냥 다 됐다, 준공됐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소장님 얘기하신 대로 거기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 예를 들어서 준공을 만약에 냈다 그랬으면 뭐 그냥 준공을 한다 본다 아까 간주 조항이라고 있다고 얘기하셨죠. 네. 그렇지만 평택시에서는 어차피 그게 만약에 하자가 많다라 그러면 인수 안 받으면 돼요. 원래 인수 안 받으면 되거든요, 솔직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시민을 위해서 안 받고 소송을 가더라도 그거에 대한 우리가 가서 소송을 해서라도 이겨서 올 수 있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사소한 거 갖고는 할 수 없겠지만 중대한 하자나 뭐 이런 거 갖고는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뭐 행정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지자체뿐만 아니라 이런 행정끼리도 소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협의할 때 아니면 인수인계 받을 때 충분히 어필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저 산림 녹지과 잠깐 제가 좀 이 12페이지에 쌈지숲 관련돼서 잠깐만 좀 얘기 좀 드리면 쌈지숲 저기 중에서 여기 좀 형국리하고 송아리 두 개가 좀 있습니다. 산림 녹지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가 뭐였죠? 이게 원래 이게 이 기본적으로 좀 이 불필요한 토지나 아니면 좀 거기에 짜투리 땅을 이용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공공의 토지도 있을 수 있고 민간의 토지를 갖고 사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이 두 가지 같은 경우 평국리나 송아리 같은 경우는 민간의 토지를 매수해가지고 아마 한 사업일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한 2억 정도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예, 토지비를 제한 사업이죠, 이게 지금.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특정 구역의 이 사유지를 매수를 해서 공원을 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만들어서 그 주변에 있는 마을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공원을 제공함으로써 되게 좋은 사업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관리는 누가 하나요, 혹시? 기본 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기 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또 저기 풀뽑기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네. 그거를 좀 제대로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이중의 지원일 수도 있거든요. 공원도 이게 여러 다수의 불특정 다수들이 쓰는 것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공에서 계속 관리를 해주고 하는 게 맞는데 특정 구역에 지원을 해주고 특정 구역도 또 관리해주고 거기도 계속 시에서 시비를 투입해서 관리를 한다는 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거는 주민분들하고 그쪽에 관련된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크지 않는 공원이기 때문에 자체 관리는 좀 필요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 이제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거는 계속 개선을 해줘야 되겠죠. 예, 그런 거를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설계 변경이라고 있어요. 설계 변경. 31페이지. 근데 지금 제가 이거를 다른 부서에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 이 설계 변경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게 여기도 보면은 이제 감이 있고 증이 있어요. 얼마 안 되는 것도 1.4%뭐 어떤 거는 뭐 1.3%, 0. 몇 프로 이런 거 0. 몇 프로 해봐 60몇만 원 막 이래요. 늘어난 게. 그러면 이게 당초에 입찰로 들어가가지고 입찰이 됐는데 거기에서 변수로 해서 발생이 돼가지고 뭐 나무 하나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나무를 더 보상해 준다든가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입찰할 때 이 기본적인 사업이
만들어졌을 때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변수가 생기는 거를 다 건 바이 건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요구를 다 들어주나요? 그 업체들한테? 이제 저희가 이제 완벽하지가 않으니까요. 이제 설계 변경이 이제 대부분 일어난다. 대부분 아니, 일어나. 대부분 일어난다가 아니에요. 원래는 네. 설계 변경은 불가피하게 발생된 사유는 인정을 해줘야죠. 근데 보면은 막 몇십만 원짜리 막 이런 게 보면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8급, 8급, 9급, 8급, 7급, 9급 뭐 이런 분들이 담당을 해요. 근데 담당자분들이 이거를 거의 알까라고 생각해 모른다고 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이게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입찰 들어와가지고 입찰이 됐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하나가 생겨서 이거 해줘야 됩니다라 그러면 그런가 하고 해주면은 증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이 설계 변경은 최소화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맞아요.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그 업을 하시는 분들하고도 납득하게 어떻게 보면은 발주하는 입장하고 사업을 수주해 가지고 받는 이 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했을 때 얘기해서 요구할 수는 있겠죠.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게 타당성이 없으면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설계 변경은. 근데 모든 게 이렇게 다 일어나서 막 몇십만 원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일어난다는 거는 정확하게 처음부터 사업에 대해서도 잘 파악을 못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는 제대로 파악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입찰해서 만약에 낙찰 받아가지고 분들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안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해가지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버리면은 뭐 계속 세비 또 들어가고 이런 거는 진짜 각별히 아까도 제가 처음에 이 조직에 대해서 직제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그런 거를 신경을 더 쓰셔야 관리직에 있는 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담당 주무관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한 전문성은 좀 결여돼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전 전문적으로 좀 오래 이 생활을 하신 팀장님 이상 되시는 분들이 좀 잘 챙기셔야 될 거라고 제가 좀 들어서 좀 얘기를 좀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기 배달이 걸린 공원 같은데 보면은 거기 생태나 여기는 혹시 그 저희가 거기 보면은 거기 표지판에도 보면은 뭐 고라니, 뭐 개구리, 뭐 이런 거 등등 막 이렇게 있는데 혹시 거기에 식생하는 걸 혹시 아시나요?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관리를 어디에서 해지? 혹시 그런 거에 관한 생태 관련된 거? 저희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예요? 저 예. 식생 그러니까 그거는 동물 네. 그거는 이제 환경영향 평가할 때 식생 조사를 동식물 식생 조사를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동식물에 대해서 보호하는 대책까지 다 마련하게 그러니까 그 돼. 보호하는 대책을 보호하는 게 어디 부서에서 하나요? 환경영향 평가니까요. 환경영향 평가에 다 나눈 내용이라. 이게 내놓는데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 그거를 혹시 우리 저희 평택시 어느 부서에서 그거를 혹시 관리나 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그런 건 거예요. 아니고요. 환경영향 평가에서 떨어지면 환경청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장소 제공이고 그 공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 영향 평가 이외에 나오는 이제 동식물이 많은 거죠. 예를 들면 배다리 공원에 기러기 가고 오리가 오는 거는 환경영향 평가에서 나온 사항은 아니고요. 추후에 온 겁니다. 아, 제가 이제 왜 물어보냐면 거기를 저 어떤 지나다니다 보니까 고라니가 있더라고요. 고라니가. 예, 고라니가 있습니다. 있는데, 네,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거를 또 어디서 부서에서 혹시 관리하는 데가 있나 그냥 다 방치를 해버리는 건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한번 물어보는 건데 담당 부서가 있나 해서 한번 물어보. 야생 동물은 저 생태하천과 아니 환경보건. 환경과에서 합니다. 환경과에서.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안성천에 이제 수달이 나와서 이제 수달 그 기념관도 만들고 뭐 그 다 환경국에서 업무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있는 얘기 드리는 거는 뭐 생태 하천 뭐 이런 데서 있으면은 좀 얘기를 안 드리는데 공원 내에 있다 보니까 도심에 있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관리할까 제가 봤을 때 관리하는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예. 저기 하나만 좀 저도 요거까지는 뭐 저기 하려고 그랬는데 한 번만 띄워주세요. 공원 저기 그 요거는 좀 제가 좀 띄워놔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보면은 제가 이거를 고민도 좀 많이 했었는데 한번 보세요. 좀 밑으로 한 번만 내려주세요. 이제 배달이
근린공원이죠. 저거 혹시 저게 우리 시에서 한 걸까요? 아니면은 민간이 한 걸까요? 저희 저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수리한 겁니다. 밑으로 내려 보세요. 그러면 이게 저 우리 관리하는 데서 하는 거잖아. 이게 그래도 배다리 근린공원이면 평택에서 그래도 소풍공원이든 여러 몇 개 안에 드는 공원인데 그걸 한번 하나씩 내려봐 주세요. 이렇게 이게 공원이 지금 데크로드 위에다가 저렇게 해놓은 건데 과연 저게 우리 공공에서 관리하는 데서 저걸 저렇게 하면은 될까라는 제가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공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저게 저희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일용인분들이 이제 수리한 거고요. 데크를 교체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서 지금 기존의 그 목재 데크를 대체할 수종을 저희가 지금 잠깐만 저 찾고 있습니다. 중간에 아까 그 잠깐만 한 번만 이거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저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데크로드가 거의 방부목으로 많이 쓰죠. 일반적으로 인조 방부목 말고 인조 방부목은 안 쓰고요. 하드우드를 씁니다. 하도 우드를 쓰든 하여튼 나무 목재로 된 걸 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기본적으로 나무 재질은 영구 재질이 될 수가 없어요. 관리를 해줘야 돼요. 데크든 뭐 방부목이든 지금 얘기했듯이 하드 그 재질로 해서 만들었든 그러면 저게 처음에 만들어져서 저게 페인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방부목 같은 경우는 오일 스테인을 많이 칠해죠. 방부목은 오일스텐을 칠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오일 스테인은 어디에서 칠해죠? 어디에다가? 그러니까 오일스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 인위적으로 겉 표면에 칠하는 방부제인데 그렇게 방부 효과가 없고요. 통상적으로는 가학 방부를 합니다. 가학 방부를 하는 나무는 목재가 좀 단단하지 않은 나무를 하는데 저희 나라에서는 현재 가학 방부로다가 방구하는 기술이 떨어져서 모르겠어요. 실제 하여튼 공원과장님이 뭐 거기에 전문적인 네. 지식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모든 그 목재 파는 데에 있는 분들한테 전문가들한테도 이게 얘기를 물어보면 방부목이든 저 나무 목재는 오일스텐 같은 거를 입혀주면 페인트 갖고 페인팅을 해주면 더 오래 가요. 내구성이든 내광성이든 모든 게 오래 가요. 그걸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지. 그걸 칠하면은 분명히 지금 조금만 내려주실래요, 주무관님? 왜냐하면 저 봐봐요, 저 썩어요 나무가. 그럼 어떻게 저게 썩게 되죠? 계속 안 칠하고 내비두면은 그 하드 목재는 계속 오래 가야죠. 이게 만들어진 지가 2016년 2월에 인수가 2016년 6월이에요. 6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원래 한 2, 3년에 한 번씩은 칠해줘요. 저 오일스텐을 칠해든 그 거기가 칠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칠해주면 오래 가요 원래. 근데 저게 지금 부분이 이 물이 고여가지고 저걸 먹음으로써 약해지고 그러면 문제가 돼서 중간 한 번만 더 내려주실래요? 예, 저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적으로 해서 방부목을 갖고 입힌단 말이에요. 관리를 해주면 그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생각 외로. 그랬다고 고가의 뭐 예를 들어서 인조 방부목이나 인조 재질로 된 거를 할 수는 없으니까 너무 고가라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 있는데 이제 저런 거를 관리만 조금만 해줬어도 충분히 예산 낭비를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견척 같은 걸 갖고 위에다가 그분들은 잘 몰라서 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위에 차라리 위에 아니면 밑에다가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게. 근데 이제 보여주는 시각적인 것도 그렇고 너무 잘못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평택시에 그래도 제일 이 수변하고 같이 어우러져 있는 배다리 근린공원에서 그렇게 막 다니다 보면은 막 누더기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누가 봐도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좀 시정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중간에 네, 한 번만 알겠습니다. 좀 내려주실래요? 더 먼저 내려주시고 네 내려주세요. 더. 요거는 하나를 더 짚어야 돼. 이것도 배다리 근린공원인데 저 밑에가 혹시 뭔지 아세요, 과장님? 지금 저거 그 공원가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곧 공사 예정입니다. 흉관이 들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거 공사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옆에서 이제 물이 배다리 저수지로 들어오는 흉관이 들어있는데 깊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깊지는 않고요. 원형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근데 거기 들어가는 보면 곳입니다. 저게 하나만 더 올려주세요. 저게 어떻게 돼 있냐면 아니 예
이렇게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그 잘못해다 밤이나 이런 데 가다가 자전거나 사람이 가면 빠지면 큰 인사사고 크게 납니다. 전체가 흉관으로 돼 있질 않고요. 그 블록 가는 쪽만 흉관이 들어 있고 나머지 목재로 된 부분은 교량처럼 만들어놔서 그 안에 제가 보고 네. 왔거든요. 보고 와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게 이제 하실 거면 저 그냥 저것처럼 이렇게 세워놓는 거 뭐죠? 이 명칭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런 거보다는 만약에 하실 것 같으면 바리케이트를 쳐서 해놔오셔야 낫지. 밤에 지나다니다 자전거나 못 모르고 지나가다 보면 혹시나 거기 낙상이나 생기거나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사를 하실 거는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갭이 있으면 제대로 안전 시설을 갖추는 게 낫지 않나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건 교체하고요. 시공업체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뭐 이 얘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잘 시정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예. 손한명 의원님 예,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영 의원님. 그 모산저수지에 분수 시설 있죠? 분수 시설. 네, 폭지조 부유분수 그 있습니다.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도 분수 물이 뿜더라고요. 비 오는 날도. 그 그게 정상인지 아닌지. 그 분수는 그 어떤 모양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물 속에 용존산소가 적어서 고기들이 죽는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모산도 그렇고 배다리도 그렇고 그 물 속에 공기를 넣어주는 산소 네, 역할. 네, 폭기조 역할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일일 몇 시간 작동하는 건가 아니면은 뭐 주당 몇 시간 작동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타이머가 달려 있어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시간만큼만 돌고 쉬었다 돌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먼저 5월 셋째 주인가 그 주에 한 3일 계속 비가 왔어요. 3일. 근데 3일 계속 뿜더라고. 그 타이머로 작동돼서 아마 저 미처 그러니까- 본 것 같습니다. 비가 안 오는 날은 또 안 뿜어요. 그 뭐가 그렇진 어작동이 않고요. 나나? 타이머이기 때문에 언제 오고 안 오고는 아니고 정해진 시간에 일정하게 돌아갑니다. 그 관리하시는 분한테 한번 점검 좀 한번 타이머도 중요하지만은 3일 동안 계속 뿜는 걸 제가 봤어요. 비 오는 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한명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푸른도시 사업 소속안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푸른도시 사업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를 진행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그동안 감사하신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